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고민하시느냐면 내가 과연 월세를 보고 지방으로 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서울에 월세가 좀 작더라도 서울로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은 투자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을 왜 사람들 많이 벌려고 하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노동으로 노력을 안 하고도 안정된 수입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행복으로 가야 돼요, 사실. 맞잖아. 그냥 지금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이 시간에도 오시고 멀리서도 상담받으러도 오시고 또 수업도 오시고 이렇게 또 공부하는 목적이 그건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지, 돈을 벌어서 불행해진다 그러면 굳이 돈을 벌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다가구를 서울에 있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월세가 많이 나오는 다가구를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정확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해답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제가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토지는 몇 평? 43평이다. 건물은 103평이고 감정가 14억 7,300입니다. 신건이고 1차는 6월 18일 날 매각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법으로 정축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본적으로 불법은 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옥상이잖아요. 옥상 계단실인데 계단실과 우리 집을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고,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뭐다? 지하다. 그리고 여기는 택배함. 택배도 문 앞에 던져 놓으면 분실의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택배 아저씨들이 넣어 놓으시면 그럴 리는 없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은 신축 건물에는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도 이렇게 택배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편리한 것 같아요. 도면을 보시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여기가 현황은 지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또 4개, 3층에도 하나, 둘, 셋, 4개, 4층에도 하나, 둘, 셋, 4개. 그런데 옥상을 약간 개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거는 불법으로 개조해놓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거는 도면에 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서 여기를 원룸으로 만들어 놨는지 투룸으로 만들어 놨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보셨을 때 위반 건축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호수는 15개 호로 되어 있고 어떤 게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옥탑층 37평방미터 조립식 패널조 주거용으로 무단 정축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행 강제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입찰을 보시고,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원룸인지 투룸인지 꼭 확인하시고, 세 가지 확인하시고, 이행 강제금보다 월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만약에 이렇게 보유했는데 이행 강제금이 월세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해서 약간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또 다른 나의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고 입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은 2020년 6월 4일이고 배당은 2024년 3월 14일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말소 기준은 2020년 6월 4일인데 이분은 19년도 전입하셨고 배당 요구하셨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 다음 또 배당 요구하셨다. 이분은 이제 지하 103호인데 전입은 2022년 했으니까 대항력은 없다. 이분은 18년도에 전입하셨기 때문에 5천만 원이고 대항력은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까지 하셨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가 등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상 있는 분이 계시는데 지하층 104호예요. 전입은 19년 1월 28일이고
확정일과 배당 요구는 미상은 없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하 104호에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신다면 요 분이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고 만약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당 요구를 이분은 안 하셨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물건 입찰 들어가실 때는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또 상관없고 대항력 없다.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데 304호입니다. 304호. 304호가 이분은 2020년 3월 30일 대항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은 있지만 전입을 안 뺏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권리상 문제 없고 한 분만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꼭 체크를 하고 입찰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등기 보시면 4억 4백에 서땡땡이 권리자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개인이고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크게 권리상 문제는 없는데 104호 세입자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권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위치를 보셔야 되겠죠. 위치. 자, 석관동이라 그러면 서울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위 유타운 그리고 사랑의 교회도 여기 있죠.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도 여기 있고 장위 유타운은 하월곡과 돌고지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월곡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셔더라도 여기는 장위 유타운이고 석관동 여기도 모아타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섹터는 여기예요. 의외로 이렇게 되면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개발 이슈가 없습니다. 개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더 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거리를 보시면 여기에서 해당 물건까지 2분이면 오실 수 있다. 서울의 평지의 초역세권이다.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게 이 물건이에요. 2분이면 190m니까 지금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 나올 것 같아요? 15초? 학교 다닐 때 몇 초 나왔어요? 13초? 그러면 한 20초 기준을 잡고 40초, 1분도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뛰면 그냥 도보로 했을 때는 2분 거리다.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저희 교육생들도 서울에 다가구나 이런 다중주택을 낙찰 받으시면 옛날에는 그냥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33M2나 에어비앤비로 다 변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방이 19개, 20개면 1개 정도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손님이 올까? 진짜 예약이 될까? 스스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해보시는데 1개에서 괜찮으니까 또 1개 더 하시고 그리고 1개 더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분들이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33M2나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 자체가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셔야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오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33M2나 에어비앤비를 하시려면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2분 거리에 초역세권이고 평지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 월세 시세 한번 볼까요? 그래도 얼마 하는지. 지금 우리가 상월공역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장위 유타운이다. 그리고 우리 물건 이 정도 되겠다. 그렇죠?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원룸이 1000에 55만 원 정도 되고 우리는 18년식이니까 25년이 아니고 10년 이내 물건 되겠다. 그렇죠? 보시면 일반 원룸이 3층이 월세가 1000에 55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 대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증금 500으로 세팅한다. 관리비는 또 6만 원 세팅한다 그러면 최소한 500에 55에서 6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까지는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냥 원룸이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조차도 여러분들이 입찰 보시려고 그러면 현장 가셔서
가지고 원룸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 또 여기 원룸에는 누가 많이 와서 거주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지금 감정가가 14억 7천이잖아요. 원룸이 15개예요. 보증금을 1,000만 원 잡았을 때는 월세가 610만 원이고, 옥탑에 만약에 투룸이, 제가 봤을 때는 투룸 하나, 원룸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투룸이 한 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토탈에서 월세는 990만 원. 그래서 보증금은 1,000만 원씩 잡아서 1억 6천이고 월세는 990만 원이다.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감정가를 잡고 총 투자금은 15억대가 되는 것이고, 대출을 저희들이 80% 잡았어요. 그리고 대출 월 이자는 490만 원. 그랬을 때 보증금 회수하면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 약 2억 1,300 정도 있어야 되고, 한 달 소득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감정가에 정도 들어가더라도 한 달에 이자를 공제하고 월세가 500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가가 우리 14억이잖아요. 이 정도 금액대에 들어가서 이 정도 월세 나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에도 보면 관악구 쪽이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가구와 상가주택, 다중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건도 우리가 입찰을 들어간다면 14억 정도 입찰가를 쓴다 그러면 한 달 이자를 공제하고 수익 나는 게 150에서 2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물건은 그래도 500 정도의 월세 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봉천동 이쪽으로도, 관악구 쪽에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많이 쏠리니까 거기보다는 빠진 외곽으로, 때로는 관악구 외에 다른 지역으로 보시는 게 입찰자를 조금 피할 수도 있고,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 때로는 월세 수익도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관심을 자꾸 가지는 데보다는 조금 관심을 덜 가지는 데를 집중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33M2로 돌린다 그랬을 때 수익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33M2로 돌린다 그러면 원룸이 방이 15개고 33M2는 한 개당 100만 원 기준을 잡았어요. 일주일에 25만 원 기준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비하고 청소비는 별도로 받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 드리고, 또 관리비도 받아서 우리가 뭐 전기세나 가스비 이런 거 일부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세부시킨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 그냥 저희들이 너프하게 방 하나에 1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15개, 또 옥탑방까지 합치면 16개,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친구는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 좀 전에는 그냥 보증금에 월세 받았을 때 얼마였죠? 990만 원 정도 됐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1,680만 원 나옵니다. 1,680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내가 투자되는 돈은 많아요. 왜? 보증금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순수하게 지금 실투자는 얼마 되느냐 하면,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3억 6천 정도가 투자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냐면 1,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약 1,200 정도 나오고, 내가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좀 전에 얼마 정도 나왔죠? 500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내가 보증금에 월세 받는 거와 33M2나 에어비앤비로 돌렸을 때 수익은 저희들이 2.5배를 봐요. 2.5배. 실질적으로 2.5배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인 거죠. 근데 내가 조금 자금의 여유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하신다 그러면 내 건물에 직접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익도 볼 수도 있고, 그냥 보증금에 월세 받으면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오지만 이렇게 33M2나 에어비앤비를 돌린다 그러면 이 건물 하나로 통해서 한 달에 약 1,200 정도의 수익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까지 공제하고 이자까지 공제하고 이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한 50 중반에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하신다면 이 건물 하나로 통해서 나의 노후는 그냥 모든 게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면 또 뭐가 생깁니까?
매도 차익까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매도 차익은 나중에 팔았을 때 현금화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되는 것이고, 보유하면서는 이렇게 남들보다는 2.5배의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와요. 사실 수익률이 안 나오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서울에 있는 다가구도 지방 다가구 이상으로 수익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노년에 너무 막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나름 괜찮지 않겠냐 하고 여러분들한테 요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대전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거. 자, 여기는 대전 동구 가양동입니다. 대전 또 동구가 있고 서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유성구가 있고 대덕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 서구 쪽이 서울 치면 강남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대전 동구다. 대전 동구라 그러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대전 안에서는 가장 입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다가구는 대전 내가 대덕구에 가지고 있으나 유성구에 가지고 있으나 서구에 가지고 있으나 시세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대전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한 10년 보유한다 그러면 지가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한 2, 3년, 3, 4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별히 지가가 상승하진 않고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는 장점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대지가 보시는 것처럼 148평입니다. 좀 전에 석관동은 몇 평이었죠? 43평이었어요. 땅이 벌써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중에 매도했을 때 차익이 많이 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차익은 당연히 서울에 보유하시는 게 확실히 차익은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하면서는 월세 수익은 지방이 월등히 높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가양동이고 토지는 148평에 건물은 230평이고 우리 물건은 다가구가 아니고 뭡니까? 걸린 주택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20억이고 지금 한번 유찰되어서 14억 3,400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잘생겼죠? 서울에 이 정도 건물 갖고 있으면 엄청납니다. 오늘 사당동에 걸린 주택이 하나 입찰을 보는데, 사당동에도 보면 한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초반대가 대부분 그 정도에 있는 사이즈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오늘 입찰 보는 거는 대지가 80평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사당동에서 대지가 80평이라 그러면 엄청 큰 건데, 그 친구도 방이 몇 개냐면 39개입니다. 39개. 걸린 주택이고 방이 39개입니다. 근데 얘는 얼마입니까? 148평입니다. 서울에서 80평이면 어마무시한 건데 얘는 대지가 148평이에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웅장할 것 같아요. 1층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도로도 차 2대가 대고도 지나갈 정도로 도로 폭이 넓습니다. 서울하고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주차장이 있고 실내는 이런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천장 마감은 그냥 페인트와 타일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나무로 해놨어요. 나무로. 그만큼 건물은 많이 신경 써서 지으신 것 같아요. 1층 현관 자동문은 되어 있고 실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봅시다. 자, 여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층은 거린생활시설이 있고 2, 3, 4층이 다가구로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2021년 4월입니다. 그러면 만 3년 정도 딱 되었죠. 건물이 만 3년 정도 되었다면 거의 신축급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소 기준은 2021년이고 4월 6일.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좀 전에 석관동은 대항력 있는 분들도 있고 배당 요구하신 분, 그리고 미상 임차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꼭 제가 체크하고 입찰을 봐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는 건재당 밑에는 다 뭡니까? 임차권 설정밖에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으시다. 오케이. 그러면 또 건축물 대장 볼게요. 건축물 대장 보면 가구 수가 몇 개냐면 18개입니다. 가구 수가 18개. 그리고 1층 소매점이 있고 2층 6가구, 3층 6개, 4층 6개 가구로 18가구로 되어 있고, 현재 불법 건축물은 없었고 승강기까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있는 2021년 4월식에
신축급 매물입니다.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사당동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80억. 80억은 줘야 살 수 있는 건데 4분의 1 가격 20억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앞에도 초등학교 있어요. 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1인 가구도 있겠지만 2룸, 3룸 또 의외로 잘 나갑니다. 왜? 초등학교 옆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빌라도 봤을 때 초등학교 옆에 있는 빌라가 최고라 그럽니다. 왜? 빌라에 거주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연세 드신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빌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라 볼 때도 초등학교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옆에 보면 또 대학교도 있어요. 여기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방 구성도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도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면에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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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그리고 여기가 3룸, 여기가 2룸. 그러면 원룸이 한 층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3룸이 하나 있고 2룸이 하나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2, 3, 4층이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엘베도 있고 우리가 대지가 크니까 방도 사이즈가 클까요? 작을까요? 무조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룸도 그냥 원룸이 아니고 분리형 원룸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보다는 확실히 시세를 더 받을 수 있고 물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대전 동구 가양동입니다. 대전 서구가 대전에서는 서울 강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서구 쪽으로 넘어가서 뭐 탐방동이나 둔산동으로 가면 1.5룸을 갖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거기는 대전 안에서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다중주택이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전 동구고 가양동이다 보니까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방이 작은 거 있으면 임대가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즘 신축들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방을 크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세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성도 원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3룸 하나 그리고 2룸. 2룸 정도면 서울 빌라 3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친구가. 여기가 3룸 돼 있잖아요. 이 3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울 30평대 아파트보다 이 친구가 더 큽니다. 그러면 거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동산. 자, 원룸이 여기는 얼마씩 했죠? 500에 50 정도 합니다. 잘 보세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결론적으로는 방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차이지 월세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광역시 정도 되면 원룸이면 40에서 50은 어디든지 다 받는 것 같아요. 신축 기준으로. 그러면 서울도 결론은 원룸은 어지간하면 지금 40에서 50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방 사이즈가 문제지 원룸은 그냥 전국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룸은 2천에 70 나와 있어요. 2천에 70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프하게 보증금 1000에 75 정도 보고 저희들이 세팅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3룸은 보면 7천에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신탁으로 받는다면 보증금을 1000에서 한 2000 정도 받고 월세를 올린다 그러면 때로는 2000에 월세가 100이나 110 이렇게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거는 물론 현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방 사이즈도 보고 방을 보면서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너프하게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수익률표 한번 볼게요. 우리가 1층에 뭐가 있었죠? 상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비율을 저희들이 85% 잡았습니다. 근린주택은 감정가의 80%, 낙찰가의 90% 중에 작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가주택이면 그냥 기본적으로 대출 비율을 저희들은 85% 잡는데 그 이상 또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너프하게 85% 나오고 이자율도 제가 5%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4.6%에 다들 자세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저번 달 3주차부터 저희들이 낙찰받고 지금 자사하는 거는 4.6%에 다들 자사했어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 전만 하더라도 대출 비율을 저희들이 5.5에서 6%까지 했는데 4.6%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14억이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좀 전에 습관동도 14억 7천이 감정가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한 14억대로 계산했을 때는 한 달 소득이 얼마 나옵니까? 750만 원 나옵니다. 750만 원. 어마무시하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알아본다 그러면 좀 전에 습관동은 그냥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500만 원 나왔잖아. 그렇죠. 500만 원. 이자 공제하고 500만 원 나오고 여기는 이자 공제하고 얼마 나왔다? 750만 원. 250%. 약 한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는 33M2가 뭔지도 모르겠고 에어비앤비도 귀찮다. 그냥 나는 편안하게 세주고 그냥 월세 받으면 편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방에 140평대에 다가구를 가져가실 건가? 여기는 월세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서울에 있는 거는 토지 면적이 43평입니다. 43평에 한 달 이자 공제하고 약 한 500 정도의 수익을 나오는 거. 둘 중에 선택을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방이라고 무조건 안 좋다. 서울이라고 무조건 좋다.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내가 지방거 해도 괜찮으신 분들은 지방거 하시고 아니면 나는 시세 차익은 무조건 노려야 되고 지금 당장 월세는 좀 작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꼴로 입찰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방거 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거 하셔도 돼요. 저희들도 이래 보면 지방거 서울거 봤을 때 서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방거를 더 많이 하시고 월세가 지금 당장 많이 나오는 거를 대부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은 또 광역시 정도 되니까 뭐 나중에 매도하는 것도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으니까 이 정도지 나중에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수익률 자체도 여기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더 차이 나겠죠. 왜?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 얘도 거의 850에서 제가 봐서는 900만 원까지는 이자를 공제하고도 너프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투자금은 처음에 입찰을 볼 때는 2억 8,900, 약 3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을 회수하면 약 1억 3천 정도의 내 투자금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 780만 원. 어마무시한 수익률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뽐볼 수 있는 물건도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가실지 아니면 나는 시세 차익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무조건 서울을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 대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시고 좀 전에 알려드린 습관동처럼 서울 약간의 외곽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물건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나는 무조건 서울 거 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지방 거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